이렇게 중요한 저장 내역들은 따로 태그로 관리해주는 게 좋아요. zip 파일로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밋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버에서 실제 유저의 정보를 받아서 회원가입을 처리해주는 로직을 만들어 줄 건데요.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API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route 폴더 안에 index.js로 와주시고요. 여기서 이 레지스터 거를 복사해서 최하단으로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 get을 post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get이랑 post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줄 바꿈해서 구분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output을 process로 바꿔주고요. 컨트롤러 파일로 오셔서 여기서 로그인 밑에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여기 유저에서 이거를 레지스터의 메서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저 클래스로 이동을 해볼게요. 큰 화면으로 두 개 쪼개서 보겠습니다. 모델스 폴더 안에 있는 유저 클래스를 열어 주시고요. 이 유저에서는 레지스터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 유저는 단순하게 이 유저 스토리지에 save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해줄게요. 저장될 데이터를 스토리지로 던져줘야 하니까요. 이 클래스가 컨스트럭터에서 전달받은 이 바디를 그대로 던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해당 로직을 유저 스토리지에서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바디라는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 걸로 바꿔볼게요. 먼저 이 로그인 메서드에서 이 바디를 클라이언트로 바꿔서요. 이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에서는 총 4개를 바꿔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레지스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저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이 해당 메서드를 유저 스토리지 안에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스토리지 파일로 오시고요. 여기서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데이터를 단순하게 검증하는 용도로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스태틱으로 save라는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이 왼쪽은 유저 클래스입니다. 이 레지스터 메서드를 보면은 유저 스토리지의 save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 save 함수에서는 이 해당 데이터가 유저의 정보이기 때문에 유저 인포로 받아줄게요. 이렇게 받고 이 해당 데이터를 여기 안에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로직을 구현하기 전에 여기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될 수 있는지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유저스의 데이터를 이 안에 넣어줬고요. 정말 단순하게 그냥 user.id.push 해서 파라미터로 넘어온 클라이언트 데이터의 id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유저 인포의 id를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임도 저장을 해주고요. 비밀번호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의도는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전달을 하면은 이 유저 오브젝트 안에 해당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야 돼요. 이 해당 로직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콘솔 로그에 유저스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새로 고침하시고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1234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요. 사인업을 누르면 자, 일단 콘솔에는 해당 데이터들이 잘 저장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유저 데이터를 콘솔로 찍었으니까요. 지금 보면은 얼핏 봐서는 데이터가 잘 저장된 것처럼 보이죠? 네, 저장이 되긴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해서 1234 로그인 하면은 정상적으로 로그인 처리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자, 제가 여기서 서버를 껐다 켜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소스를 저장함으로 인해서 노드문이 알아서 껐다 켜주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이 해당 유저스에는 이 3개의 데이터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유저스에 어떤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지 볼게요. 다시 회원가입 페이지로 오셔서요. 이번에는 그냥 사인업만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자, 봐봐요. 자, 아까 1234 없어졌죠. 지금 이거는 지금 저장된 거예요. 또 사인업을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한 번 더 저장이 됐죠. 2345를 저장을 해볼까요? 사인업 누르면 2345랑 이렇게 뭐 빈 문자열이 저장이 되는데 이거는 서버를 껐다 키면은 다시 사라지는 데이터들입니다. 때문에 서버가 껐다 켜졌을 때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요. 아까 저장했던 1234와 1234로 로그인을 하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원래 실제 이 해당 로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요. 이처럼 하지 않고요. 파일 안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해당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로직을 구현을 해볼게요. 구현을 하기 전에 파일에 저장하는 부분은 별도의 주제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해당 내용은 다음 시간에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했냐? 이 서버에 해당 라우팅을 구현을 해 주었고요. 컨트롤러에서 해당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 줬죠. 그리고 유저에서 레지스터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줬고요. 이처럼요. 그리고 유저 스토리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에서 전달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함수만 만들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GitHub에 저장을 할 텐데요. 지금 이 해당 서비스는 서버가 재가동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 로직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지만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콘솔 지워주시고 리턴 값으로 success는 true라는 오브젝트만 던져줄게요. 해당 오브젝트를 반환을 하니까 유저 클래스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반환값을 받아줄게요. 리스폰스를 받아서 똑같이 리스폰스 반환을 해주시고 컨트롤러 파일로 넘어가서요. 레지스터의 반환값을 받아서 제이슨 메서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더 이상 서버 재가동하지 않고요. 이 상태로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정상 동작하는지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이디는 우리 미잇으로 해보고요. 비밀번호 1, 2, 3, 4로 해볼게요. 사인업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회원가입이 잘 됐다는 거죠. 이번에는 저희가 회원가입했던 것들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잘 저장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서버의 문제는 서버가 재가동되면 데이터가 다 유실된다는 거죠. 따라서 좋지 못한 로직인 거죠. 다음 시간에 제대로 된 기능으로 구현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이 회원가입 로직에서 저희가 깜빡하고 이 비밀번호 확인을 처리해주는 거를 잊었거든요. 그것만 잠깐 처리를 해줄게요. 이 프론트엔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 퍼블릭 폴더 안에 자바스크립트 홈 안에 레지스터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이동을 해주셔서요. 여기서 이 컨펌을 또 보내면 안 되죠. 예, 보내면 안 돼요. 왜냐면 서버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요 3개만이거든요. 비밀번호 확인하는 거는 필요 없고 이 로직은 프론트엔드에서만 처리를 해주면 돼요. 단순하게 리퀘스트 위에서 패스워드와 컨펌 패스워드가 같지 않으면 이라고 할게요. 같지 않으면 리턴으로 얼럿을 띄워서 얼럿이 띄워지면은 그냥 바로 이 함수를 종료시키도록 할게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줬고요.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사인업 누르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다고 나오죠. 그리고 아이디는 무조건 입력하도록 해줄게요. 따라서 이 부분으로 단순하게 id.value가 비어있을 때 해당 로직을 수행해야 되니까 앞에 not이라는 의미로 느낌표를 붙여줄게요. 그래서 똑같이 아이디를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요. 이것도 한 줄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상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새로 고침 해보고 사인업 누르면 아이디를 입력해달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거 저장해 주시고 GitHub에 업로드 해 주도록 할게요. add commit 단순하게 라우팅 구현이라고만 해줄게요. 원래 실제로는 저희가 구현한 모든 것들을 이 commit 안에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시 해서 저장을 했고요. 이번에는 GitHub에 버전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려고 해요. 버전이라는 것을. 자, 일단은 이 GitHub 주소로 들어가셔서 GitHub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서 이 태그를 누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버전이라는 거를 명시해서 이 태그로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왜 이거를 해주려고 하냐면 다음 시간부터는 해당 백엔드 로직들이 굉장히 많이 개편이 될 거기 때문에 버전으로 기록을 해두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 한번 봐보세요. 터미널에 git 태그 그리고 v0.1.0이라고 해줄게요. 원래는 이렇게만 해줘도 되는데 저는 옆에다가 부가 설명을 달아줄게요.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notdb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시고요. 그리고 git 태그를 보시면은 저희가 명시했던 태그 버전명이 잘 보이죠? 이 버전을 저희 GitHub에 올려줄 거예요. 그 전에 git log해서 one line이라고 쳐보시면은 이 옵션은 한 줄로 보여주는 옵션이거든요. 하면은 저희가 저장했던 커밋들의 내역이 싹 보여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장했던 커밋은 이거죠. 회원가입 라우팅 구현이라는 커밋 메시지로 저장을 했던 커밋명이 이거고요. 보면은 태그로 이 해당 버전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저희는 이제 이 태그를 GitHub에 업로드 시켜줄게요. git push origin 하시고요. 태그명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 이렇게 to 하고 해당 GitHub 링크가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GitHub에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여기에 태그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업로드했던 태그가 잘 나오죠. 이 태그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북마크에 저희 버전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버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앱 폴더 말고 소스 폴더도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올라갔지? 여러분들은 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지워서 다시 업로드를 시켜줄게요. 이 태그도 지워줘야겠죠. 지금 보니까 여기 src 폴더가 있네요. 요거를 지우고요.
지우고, 네, 저희 src 폴더 삭제해줬으니까요. 해당 내역 GitHub에 반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드를 해서 점을 찍으면요. 스테이터스로 보면은 아마 안 올라갈 거예요. 이거 안 올라간 거거든요. 빨간색으로 나오면 안 올라간 거예요. 그 change not staged라고 돼 있죠. 그 왜 안 올라가냐면 지금 git add하고 점을 찍으면 현재 폴더에 있는 모든 것들을 스테이징 에리어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폴더는 여러분 앱 폴더잖아요. 여기 보면 앱 폴더예요. 근데 반영해야 될 것들은 이 루트 경로였잖아요. 따라서 상위 폴더로 change 디렉터리에서 점점 찍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git add 해서 대시 all 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git status 라고 찍으면 이제 초록색으로 잘 바뀌었죠. changes to be commit 이라고 잘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git 폴더에 업로드 해줄 거예요. 루트에 src 폴더 삭제라고 해줬고요. git push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면은 src 폴더가 사라졌죠. 그리고 최근 커밋 내역은 루트의 src 폴더 삭제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태그를 보면은 src가 있는 상태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태그를 다시 삭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삭제를 하냐면, 자, 다시 터미널로 오셔서요. git 태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삭제하는 방법이 push origin 하고 세미콜론을 찍고 그 태그명을 입력해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이 콜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엔터 누르면 딜리시라고 잘 나옵니다. 세로 고침하고 404가 떠버리네요. 여기서 태그를 보면 nothing to show라고 나오죠. 이제 다시 버전을 만들어서 올려줄게요. git log one line에서 일단 로그 한번 보고요. 보면 아직 이 태그가 남아있네요. 이 로컬에서도 지워줄게요. git 태그 -d 이렇게 대문자 d 태그를 달면은 이 해당 태그가 로컬에서 삭제가 됩니다. 아, 대문자 d가 아닌가 봐요. 그냥 d인가? 그냥 d네요. 저도 이럴 때 있습니다. 태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없어졌죠? 아무것도 안 뜨죠? 자, 다시 부여를 해줄게요. 태그에서 해서 태그를 다시 부여를 해주고요. git log one line 보면은 이 루트의 src 폴더 삭제 최근 커밋에다가 태그가 다시 입혀졌죠? 혹시 여러분 이런 화면에서 나갈 때는 Q를 눌러야 돼요. Q. 모르고 못 나가신 분 계셨을란가 모르겠네. 아무튼 올려볼게요. 이제 git push 오리진으로 올릴 거니까 오리진으로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new 태그 잘 올라갔고요. 세로 고침하고 보면은 태그가 잘 올라갔습니다. 태그 눌러서 보면은 이 태그에 가장 최근 커밋도 루트의 src 폴더 삭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src 보고요. 여기 모델스 한번 볼게요.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유저 스토리지에 세이브가 잘 저장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가장 최근 내역까지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저장 내역들은 따로 태그로 관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태그명으로 소스 코드를 클론 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view all 태그를 들어가시면 여기서 zip 파일로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가지 이점이 있죠. 이거는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려주는 분은 제가 못 봤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알려줘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백엔드 로직이 상당히 많이 개편이 될 거니까요. 데이터베이스를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